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켓이 계속 오르는 시기인지 아니면 곧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풀백의 시기가 시작될 것인지 신경이 쓰여서 투자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실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드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내가 주시하는 지지선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매수 계획을 세우게 되고, 단기 트레이드 하실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헤지펀드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마켓의 트렌드가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바뀌는 시기를 잘 파악해야 트레이드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헤지펀드들의 돈이 마켓에 들어오는 시기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단기성 트레이드 혹은 단기 매수 매도로 수익 낼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텐데요. 이런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차트입니다. 자, 헤지펀드들이 뉴스나 미디어에서 거짓말을 하고 뒤로 반대로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돈이 마켓에 들어오는 순간 차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표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의 트렌드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인덱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들의 차트 분석과 중요한 지지선 및 저항선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역시 지난주에 패션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누었던 줌 미팅의 일부를 편집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올해 초 마켓의 방향과 트렌드를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차트 분석을 통한 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그리고 옵션 트레이드도 페이트런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런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을 뵙고 인사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인덱스죠. 근데 지금 인덱스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 저점들이 점점 높아지면 상향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요 SMA, 요 선들 사이에 공간이 존재를 하고, 요 사이에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상향세가 강한 거예요. 반대로 요 하향세에서 공간이 넓으면 하향세가 강한 거고, 그리고 요 공간이 좁아지고 이 트렌드가 바뀌는,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 빨간 선과 이 파란 선이 이렇게 겹치는 게 바뀌고, 이 위로 올라오면서 공간이 넓어지면 이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마켓의 트렌드가. 근데 지금 누가 봐도 트렌드가 되게 상승세로 강한 거예요. 여기 공간도 많고. 근데 마켓이 올라갔다가 지금 중요한 지지선인 이 50SMA 빨간 선, 빨간 선까지 내려오면 보통 반등을 많이 해요.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근데 최근에 마켓이 50SMA를 뚫고 내려왔었어요. 내려오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 또 선에 닿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50SMA, 요 빨간 선, 요 빨간 선에 닿았다 다시 지금 리젝을 먹고 있다가 오늘 요 지점 50SMA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마감을 요 위에서 했죠. 보시면 요 위에서 마감을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트렌드를 읽을 때는 이 주식 가격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이 밴드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죠. 이게 100% 올라가요, 이거는. 근데 올라갔을 때 이 9SMA나 이 20SMA 선상까지 올라갔다가 리젝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붕이기 때문에. 또 떨어졌지만 이 튜브 밑에까지 닿다가 다시 올라가죠. 또 정확히 50SMA까지 닿아서 멈췄다가 이 20SMA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죠. 또 정확히 이 튜브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정확히 이 선상까지. 이게 다 헤지 펀드들이 이런 선상에 매수 매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마켓이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요 CPI, 요 PPI 이런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고 지금 다시 사이드에 있던 돈이 들어오면서 마켓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 50SMA 위로 올라온 다음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봐야겠지만 요 50SMA가 지지선이 돼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패턴을 바뀌고 요 저점들이 점점 낮아졌던 게 이게 다시 풀백이 오겠지만 저점이 높아지면서 요 9SMA나 20SMA 이런 지점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마켓은 다시 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게 바로 분기 실적이죠. 인덱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테크 회사들의 분기 실적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1분기. 지금 마켓이 이렇게 해서 리젝을 당하고 떨어지면 200SMA까지 또 풀백이 크게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죠. 이 마켓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이 트렌드를 보면서 리젝을 당해서 하향세가 이어지면 되게 강한 지지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또 트레이드를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분기 시작이 좋아서 요 50SMA나 요 9SMA 이런 진영까지 내려왔다 반등을 한다면 트렌드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마켓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켓이 반응하는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을 내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예측하는 것보다. 뭐 이게 올라갈 것이 떨어질 것이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P 500도 다음 주 좀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요 50 SMA를 발판으로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요 9 SMA, 요 노란색 선이 요 초록색과 요 50 SMA 뚫고 올라간다면 상당히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반대로 리젝을 당하고 떨어진다면, 요 지점보다 떨어진다면 이제 하향세가 거의 컨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인덱스의 가장 큰 비중,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요 테크 회사들의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이 주식들이 계속 오르거나 내리면 인덱스 마켓 전체도 크게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주가가 이것도 쭉쭉쭉쭉 올랐다가 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다가 요 선들 밑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50 SMA 밑으로 떨어졌고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아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00 SMA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표를 좀 보실 줄 아시면 요 RSI, 뭐 MACD, 요 스토캐스틱 이런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 200 SMA를 뚫고 내려갈 만한 모멘텀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안정기를 찾고 나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고, 또 하나는 요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주식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근데 지금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요 위로 올라갈 공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위에 공간이 많아지면 주가가 보통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애플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좀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 밑에 요 모멘텀들이 상향으로 바뀌는지 이걸 좀 보시면서 어느 지점에서 반등하는지, 이대로 쭉 내려가지 않아요. 절대. 어떤 주식이든 계속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반등하는지를 보시고 그때 모멘텀을 좀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200 SMA라는 강한 지지선을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 이것도 다음 주에 봐야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200 SMA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오늘 뭐 올라갔다 요 50 SMA에 정확히 지금 내려와서 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지표들이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이날 분기적 발표한 요날 다다음 주에 이날 이제 아마 이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지켜보시면 되게 좋고, 메타도 마찬가지죠. 메타도 지금 상승 트렌드예요. 상승 트렌드고 주식 가격이 뭐 크게 올랐다가 지금 요 50 SMA 여기 보시면 요 50 SMA 여기 닿았다가 반등하고 닿았다가 반등하고 닿았다 반등하죠. 정확히 요 50 SMA 선상에서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요 하향세보다는 여기에 지금 헤지 펀드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는 어떤 주식이든 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최고점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최고점이 있고 그걸 뚫고 올라가면 또 새로운 최고점이 올라오죠. 근데 최고점을 뚫을 때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다가 리젝을 당하고 다시 테스트했다가 뚫고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최고점이 되고 내려왔다가 또 그 지점을 테스트하고 또 내려왔다 또 그 최고점을 테스트했다가 또 내려오죠. 그리고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 이 최고점을 테스트를 해요. 지금 그 테스트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뚫고 다시 올라갈 것인지, 이걸 뚫고 50SM 밑으로 떨어질 건지는 이제 다음 주가 돼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메타도 좀 지켜보셔야 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쭉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200 SMA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고, 근데 또 내려왔다가 여기 20 SMA, 50 SMA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RSI, MACD, 스토캐스틱 지금 다 상승 모멘텀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게 이대로 떨어지는 모멘텀보다는 이게 보셨을 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켓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은 그런 패턴이에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인덱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쭉 떨어졌다가 지금 200 SMA 뚫고 올라왔다가 요런 지점들, 저희는 이제 요런 지점들의 매수를 해서 지금 트레이드를 하고 있죠. 근데 다시 떨어져서 여기 보시면 200 SMA 근처에서 안정기를 찾고 있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정확히 50 SMA에서 이렇게 여러 번 닿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특정한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주식이 크게 올랐다가 요런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나면 여기서 이 지점에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모든 SMA들이 지금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이 공간이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RSI, MACD, 스토캐스틱 이 모멘텀들이 다시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 패턴도 역시나 상승세가 되게 강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켜보시면서 뭐 트레이드 이런 지점들이 제가 트레이드를 하실 거면 이제 요런 지점들 요거 여기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한테 요런 지점에 이제 매수를 해서 트레이드를 하시면 요 상승세가 시작되는 요런 지점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익 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소형주들이 크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여기 제가 그때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 200 SMA라는 강한 지지선까지 내려왔었죠. 이 소형주 인덱스가. 근데 이게 인덱스를 뚫고 내려갈 만한 하향세가 없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여기 볼린저 밴드 위까지 올라왔죠, 지금 오늘.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지금 풀백이 와서 이 9SMA랑 20SMA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올라갈 건지 이게 다시 200 SMA까지 내려올 건지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 소형주 인덱스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금 개별 주식들이 갑자기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CPI, PPI, 인플레이션 수치가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마켓이 전반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이렇게 소형주들, 이런 주식들에 돈이 들어오면서 큰 수익을 지금 내는 헤지펀드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파인데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CPI랑 이 PPI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소형주들이 크게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를 올려버릴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소형주들이에요. 소형주와 성장주들.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형주들에 대한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소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젠센 왕이 엔비디아 그 이벤트에서 쿼텀 컴퓨팅이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크게 50% 이상씩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다가 제가 이날도 떨어졌을 때 IonQ랑 RGTI랑 요 QBTS 요 세 개 주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떨어지지만 요 볼린저 밴드 밖으로 떨어지면 다시 반등을 해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반등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게 크게 떨어졌다가 정말 타이밍 좋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거의 50% 정도 했어요. 아이언큐. 근데 또 정확히 20 SMA 선상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게 다시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주식들은 실제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이프랑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오르는 상향 모멘텀일 때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위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소형주 인덱스가 만약에 여기에 만약 투자 중이시라면 반드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소형주 인덱스가 만약에 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리젝을 당하고 떨어진다면 이런 주식들도 상당히 크게 떨어질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투자 중이시라면 지금 수익을 좀 챙기시거나 스탑 라스를 반드시 세팅을 좀 하셔야 돼요. RGTI도 이것도 지금 만약에 이때 1.8불 때 매수를 하셨다면 거의 뭐 15배 이상 수익을 난 거죠. 몇 달 사이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형주이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뭐 20불에서 거의 뭐 9불까지 떨어질 수 있는 주식들이에요. 지금 다시 50SMA에서 반등을 했지만 9SMA에서 지금 다시 테스트하고 있죠. 얼마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트레이드를 하실 거면 이제 모멘텀 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스탑라스를 반드시 세팅하셔야 돼요. 되게 만약에 소형주 인덱스가 리젝을 당하면 이것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드 중이시라면 조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